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계획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홍성 예산지역 강순규 국회의원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시민사회 소속을 지내시고 고향인 홍성 예산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셨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신가요? 매 순간이 아주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꼭 지방 소멸 막아달라. 또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는 예산홍성, 홍성 예산의 발전을 꼭 이번만큼은 좀 약속을 지켜달라. 그런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고요. 특히 어느 마을에 가면 아이 울음이 7년 동안 끊겼다. 그런 우리 이곳에 정말 청년들이 또 새로운 우리 젊은 미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발전시켜달라. 그런 아주 간절한 부탁들이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요. 충남 의석수 11곳 중 국민의힘은 3곳을 확보했습니다. 4년 전과 달라진 민심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개혁의 어떤 기치를 좀 꼭 성공시켜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큰 비전이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께 약속도 하고 제시도 했고 그렇지만 세심한 그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좀 세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소통에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또 실망도 하셨고 저희들에게 채찍을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국민들과 소통도 강화하고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또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민심을 아주 제대로 반영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 국민들께서는 민생,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정부의 역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이의 소통을 중시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도 그렇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개혁의 필요성 등을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피로감도 느끼셨던 것 같고 그런 만큼 또 개혁의 가치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개혁이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디테일함에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끝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네. 정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총선 선거 기간에 짧은 시간 동안 주민들을 만난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을 좀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못 들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있고요. 또 그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 등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런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5월 30일이면 그 의회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개원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좌진들과 함께 1박 2일 워크숍을 가지면서 다양한 또 그 우리의 의정 활동 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홍성 예산 군과 또 군청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또 지방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각 지역에 있어서의 현안 등 이슈 등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같은 경우는 홍성군 의회가 우리 그 홍성군의 각 읍면별 노인의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 간담회에 저도 참석을 해서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각 노인의 활동을 하면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불편함 또 부족한 부분 등을 홍성군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저도 좀 중앙정부가 해야 될 거 또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서비스의 부족함 등을 경청도 하고 또 제가 의견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등을 지금 바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홍성 예산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가요? 예, 지방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청년은 지방을 떠나고 있고 아이 울음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또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지방 위기가 흐름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런 흐름 등을 좀 꺾고 지방의 어떤 부활 또 지방의 어떤 정주 여건 등이 개선돼서 다시 지방으로 청년도 돌아오고 또 인구도 좀 늘어나는 그런 지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우리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에 있어서의 큰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제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들 또 정책의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추진 과제 등을 좀 홍성 예산에서 선도 모델로 풀어보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홍성 예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정주 여건 등을 빠르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청년들이 돌아오고 또 이곳에서 또 많은 어떤 기업 활동이 일어나려면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 홍성 예산 홍성 특히 여기 또 내포 신도시가 지방 그러니까 충남의 그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홍성 예산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그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 환경 그리고 또 교육 여건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환경은 우리 소아과 전문의 등이 지금 절대 부족한 현실이고 종합병원도 없어서 아픈 우리 현자들이 다 또 도시로 천안으로 대전으로 아니면 서울로 가야 되는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해야 되고 충남도가 지금 명지병원 등 종합병원 유치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빨리 어떤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 등을 서두를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 특구 등을 통해서 이곳에서 홍성 예산에서 내포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목고를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재고를 유치 등을 해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또 교육의 천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 등을 주민과 대화도 하고 또 정부와 또는 우리 여러 가지 보좌진들과 정책의 어떤 방향 등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 지역구를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하실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계속 화두가 되는 것처럼 지방 소멸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원도심들의 어떤 급격한 쇠퇴입니다. 홍성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광천도 그렇고 원도심의 그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무리 어떤 내포 신도시가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원도심이 이렇게 계속 추락할 경우 자연불악의 소멸로 이어지고 우리 지방의 여러 가지 위기 등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어떤 부활, 원도심의 어떤 여러 가지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예산 시장 등에서 있었던 부활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등이 지금 홍성에서도 준비되고 있는데 광천까지 이어져서 여러 가지 원도심의 기능 등을 다시 복원하고 또 원도심의 차별화된 그런 가치를 찾아서 관광객들이 생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에서 홍성군이라든지 또 예산군 그리고 충남도가 또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좀 더 근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수행해가지고 이를 발전적으로 원도심 부활하는 방안 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방금 홍성 예산 관련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성 예산을 더 나아가서 충청권 발전을 위한 공약도 궁금합니다. 충청권은 여전히 이제 서해권 아니겠습니까? 서해 발전이 필요한데요. 지금 충청권의 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서해선, 그러니까 고속전철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선이 이제 올해 개통 목표로 있습니다. 이런 서해선이 개통되면 서울 및 수도권과 충청권의 그 여러 가지 소통, 교통 거리가 굉장히 단축됩니다. 이런 그 서해선 교통 축등을 좀 발전시켜서 서울과 수도권이 이곳 충청권과 아주 내왕을 같이 하면서 대수도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등이 그 하나의 큰 틀에서 교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충청권에 갖출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그것이 대수도권과 함께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또 문제를 해결한다면 상생의 가치가 된다 보고요.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그 모든 시설을 서울과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가치의 종류 중에서 우리 홍성 예산 홍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 훨씬 높은 것이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수도권으로서 충청권이 더 서울 수도권과 함께 큰 테두리 내에서 상호 서로 경쟁력을 교류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해선 그리고 장항선, 복봉선 따는 수도권 전철의 충청권까지 더 연장 운행하는 부분 등이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면 충청권도 정말 제2의 어떤 수도권 발전기처럼 일치월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충남 혁신도시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충남 혁신도시 특히 지금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등은 저희가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아주 늦어졌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적으로 지금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 이전이 제대로 정부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하시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이전이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 여기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충남 혁신도시에서는 우리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중에서도 좀 스포츠 관련 시설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시설 등이 좀 이쪽에 이전되면 이곳 충남만의 또 충남의 어떤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해서 충남 지역의 발전에 획기적인 또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정부와 또는 우리 충남도와 협의해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립의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그 총선에서도 국립 공주대 예산 캠퍼스의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이는 또 충남도지사도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진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정부의 의료 개혁 의료 개혁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진행되는 속도를 좀 봐가면서 우리 충남에 의대가 지금 없는 만큼 의대를 꼭 신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속도나 그 시기나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는 다소 정부 정책과 함께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주대 의대가 좀 예산 캠퍼스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의 또 여러 가지 의료 환경 발전에도 의료 비즈니스 발전에서도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국립대 의대 신설하는 것과 함께 사립대 측에서도 좀 충남 지역의 의대 신설을 도모하는 곳도 있습니다. 36대가 이곳에 의대를 좀 신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청원 등을 정부에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에도 진행인데 아마 국립대나 사립대나 두 개가 다 이곳에 의대가 신설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국립대 의대를 먼저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립대에서도 의대 신설을 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은 또 지금 내포 신도시에 그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그 종합병원, 명지병원 등 종합병원 유치와도 연관돼 있어서 이 3개 그 어떤 시설이나 그 기관 등이 어떻게 무엇이 먼저 종결되느냐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종결되는 기관이 어떤 부분이 유치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 등은 유치 또는 유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형성과 예산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역시 정주 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곳에 그 의료라든가 또 교육시설 등이 좋아지면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것이고 기업이 들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우리 생활인구 등이 많이 유입돼야 되고 또 귀농 귀촌객들이 좀 이곳 예산 홍성에 많이 유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서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 예당호 호반도시 계획을 세워서 예당호 호반도시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생활인구 그리고 또 귀농귀촌 인군들이 예당호 주변의 아름다운 그런 친수 공간을 이용해서 이곳에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구 유입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런 데 대한 종합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홍성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홍성의 서부면이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 중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홍성 군 관계자들과 함께 서부면 일대 해안선을 쭉 제가 그 바다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 바다를 탐방하면서 이 천혜의 어떤 여건이 그대로 좀 너무 개발이 좀 뒤처져 있지 않나 이렇게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서부면 일대는 그 산불 등으로 많은 그 피해가 있었고 그 산불의 피해로 인한 수백만 평이 자연적으로 복원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등을 좀 우리 레저 그 단지동으로 개발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여기에 생활 인구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경제 인구 등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가칭 바다도시 프로젝트, 예산에는 예당호 주변의 호반도시 프로젝트, 그리고 또 홍성 서부면 일대는 바다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활인구 또 경제인구 그리고 또 실질 인구를 좀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선거도 끝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정치 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급속한 발전에 따른 후유증도 있지만 정치에서 너무 많은 그런 정쟁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또 피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주신 그 민심 잘 받들어서 저희가 더 정치에서도 어떤 그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모자라고 또 협치를 하고 또 상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가치에 좀 더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당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기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개혁적이고 가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좀 주민들께서도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 예산지역 강승규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